최일구와 장윤선, 장윤선과 최일구. 건스만 있으면 합친다. 시사와 예능을 넘나드는 TV와 라디오의 콜라보레이션. 허리케인 파이터. 지난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격변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국정농단 사태는 정상적인 국가의 건설을 바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이어졌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들이운 어둠의 적폐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있었습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을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대구의 딸, 호남 며느리 추다르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고 6.13 지방선거 전망과 개헌, 그리고 남북관계 복원 방향성까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청취자 여러분,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여기는 1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TBS TV하고 라디오가 결합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방송, 그 역사적 도킹을 시도합니다. 결합의 주인공은? 네, TBS TV에서 금요일마다 방영되는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와 TBS FM의 오후 2시 프로인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각자 방송하는 두 프로그램이 허리케인 파이터로 뭉쳤습니다. 박수! 아니, 저희끼리만 박수 올게요. 민망한데요. 예. 저희 두 사람이 앞으로 정말 좋은 건수만 있으면 앞으로 함께 뭉칠 겁니다. 맞죠? 네, 예, 맞죠? 예, 예. 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결합 생방송을 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예고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예고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요. 추미애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 추다르크, 예. 아이고. 두 분의 결합을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예. 3층에 뉴스 스튜디오로 좀 입장을 그러니까요, 하셨습니다. 예. 네, 추 대표님, 저희가 텔레비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라디오. 지금 교통방송 라디오로 지금 그러니까요. 방송되고 예.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네. 라디오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시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그 처음 있는 시도예요. 그럼요. 미디어 역사상 혁명적인. 세계 최초라니까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추 안 하는 대표님도 거죠. 예. 방송 많이 출연하셨지만 네. 이 TV와 라디오가 동시 생방으로 되는 네. 경우는 처음 경험하지 않으실까 그럴 것 같아요. 세계 최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에 모신 우리 그 추미애 대표님은 정말 역대급이십니다. 제가 알아봤더니요. 네. 국가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최일구 앵커님? 어떻게 돼요? 네. 권력설. 7위. 와, 엄청 높은,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7위. 대단하시구나. 넘버 7. 네. 대단한 분이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건데요. 그리고 최초의 집권 여당 여성 대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5선. 네. 그 5선이면은 4 곱하기 5하면 20. 엄청난.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여성 국회의원이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정말 추미애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저 상의를 오렌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렌지. 네, 너무 추 아름다워요. 대표님이 또 58년 황금 네. 개띠해시잖아요. 네. 네.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던데 58년 황금 개띠 정치인들 얘기도 나왔는데 추 대표님 58년 10월 23일생이더라고요. 네. 번쩍번쩍 빛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60년 10월 20일생이거든요. 대표님 제가 70년 개띠입니다. 네. 제가 70 개띠. 띠동갑이시네. 이렇게 또 띠동갑을 여기서. 뭐 연식 들통 다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만해야 되는데. 비밀도 폭로되고. 그러니까요. 예. 참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그 58년 개띠분들 중에 뭐 추미애 대표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58년생이에요. 아,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유승민 대표, 네. 네. 김부겸 행자부 장관, 네. 예? 모두 여의도 자름 줍는 네. 거물급들인데 누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센 예. 분도 있고. 네. 목소리가 네 맞는 얘기 같아요. 목소리가 네. 센 분도 있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거명한 분 중에 네. 누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네. 뭐 기로서 누가 세냐 예. 그러면 네. 제가 아닐까. 아, 추미애가 제일 세다. 예. 아, 근데 전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이 그 동갑들이시잖아요. 네. 만나시면 반말하십니까? 아니요. 동갑인 줄 모르고 지냈어요. 아, 지금까지? 네, 네, 예. 네, 네. 동갑인 줄 올해 모르고. 개띠해 되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유승민 대표는 네. 제 경북여고 동창의 남편이니까 아, 원래 알아서 예. 네, 개띠인 줄 알았어요. 친구 예. 남친, 예. 친구 남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김성태 대표가 개띠라는 건 개띠 해가 되어서 알았어요. 아, 혹시 나보다 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 예. 좀, 액면가로. 좀 어리실 거다. 아, 어릴 거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하여튼 네. 추미애 대표님 방송 섭외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네. 오늘 이렇게 장윤선 기자 덕분에 이렇게 또 네. 섭외해서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고지해 드릴게요.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궁금한 점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네, 대표한테. 맞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해서 네. 추미애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거, 이게 궁금하다. 나 추 대표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문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해서 추 대표님한테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그래요? 전에 저희가 네. 준비한 네. 게 있습니다. 아마 네. 추미애 대표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비밀 준비했어요. 지금 뭐 비밀 이상한 연기. 것도 있고. 뭐 이게 뭔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 실로폰도 있고. 저희가 OX 퀴즈 한번. 예, OX 네. 퀴즈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대표님께 그런 것도 저희가 있어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내가- 제작진께서 준비를 많이 몸풀기야. 했어요. 몸풀기. 제가 드려야 자, 네, 몸풀기 퀴즈. 자, OX 네, 알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 사람들이 내가 팔짱 끼면 부담스러워한다. OX. X. 아, 좋아하시던데요. 좋아하시던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왜 안 끼워주느냐, 이렇게 다시. 그래요? 대시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네. 지금 이 지난번에 네. 뭐예요? 그 청와대 가셔가지고 네.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네. 가운데서 딱 끼고 가고 네. 그런 거 있었고 네. 홍준표 대표하고도 또 팔짱 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분 좋아하시던데요. 임종석 실장하고 장하성 실장 두 분은 만면의 미소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홍 대표는 약간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그 약간 홍준표 뻘쭘했다. 대표하고 네. 언제 팔짱을 꼈던 상황이었죠, 네. 그때가? 이제 대표가 되셔서 이제 네. 예방 차원에 네, 인사를 오셨는데 네. 잘해보자는 의미로 아, 제가 이렇게 팔짱을. 모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끼웠더니 네. 네. 급 당황 버전이었어. 자, 두 번째 OX 퀴즈 한번. 네. 자, 지금 뭐 그림이 저기 나가고 화면에 있네요. 저렇게, 예. 아이, 좀 저 진짜 상황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아니, 진짜,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지금. 지금 예. 청와대에서 네, 그림은 네. 청와대에서, 예, 저런 홍준표 사진이 대표하고 나가고 아까 그 네. 사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저 사진은 누군가요? 지금 이제 지금 정무수석 새로 되신 한병도 정무수석. 수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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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팔짱을 끼셨는데, 네. 저희들하고도 이따 팔짱 한번 껴주시죠. 셰리그 앵커님하고도 팔짱 한번 끼고. 금방 예. 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끼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예. 팔짱 끼면 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예, 그렇게 하시면 서로 고맙고요. 찍어주시는 자, 거예요. 두 번째 OX. 예. 네, 두 번째 OX 가겠습니다. 네. 저기 깜짝 놀랐는데요. 자, 채시라 닮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나는- 실화냐? 이거 실화냐? 나는 채시라를 닮았다. OX. OX. 전적으로 자, 공감하면 O냐 X냐? O, X. 지금 많이 잡거리고 있습니다. 오냐 X를. 아니, 저 걱정하고 X를 드셨어요. X를 드셨습니다. 아니, X를 제가 드셨습니다. 이게 오를 들면 예. 최시라 씨가 예. 이의 제기하면 무너지잖아요. 야, 역시 그런데- 훌륭하세요. 예. 근데 야, 김대중 소송에 대비하신 건가 네, 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저를 만났거든요. 네. 되시기 1년 전에 네. 저를 만났을 때 네. 저를 첫눈에
최시라를 닮았네요. 이러셨어요. DJ 대통령께서. 네. 아, 그렇군요. 김대중 대통령님 거짓말 하시나요? 제가 하시죠. OX로. 안 하시죠? 그 X를 드셔야죠. 아니, X 표시가. 아니, 누가 사회자고 누가 게스트예요? X.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추다르크 지금 한눈에 알아본 DJ 천마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을 최시라 씨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TBS TV 앱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너무 때는 똑같이 뭐. 생기셨는데요. 완전히. 예, 똑같네요, 보석관이에요. 똑같아. 예, 예. 너무 같아요. 장 부장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아니, 막 이거 들고 주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는 옵니다. 오마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OX. 세 번째 네. OX 퀴즈. 몸풀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 그 첼시라 닮았다고 생각하시면서 O를 들고 싶은데 그랬어요. 괜히 인기 관리하시느라고 X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몸풀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자, 세 번째 OX 퀴즈. 자, 시원하게 질러놓고 왜 그랬나 후회한 적이 있다. 네, 있죠. 아, O를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방금 후회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X 예. 들으시려고 들었다가 이 문제 바로- 취지가 뭐죠? 장 기자님? 실제로 왜냐하면 그 정치권 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네. 그 이제 막말 뭐 이렇게 또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실제 제 말은 막말이 아니고 할 네. 말인데 네. 할 말은 네. 본인 손해 보더라도 반드시 하고야 만다 그거죠. 소신. 네. 그래서 막말이 아니고 할 말이었다. 네. 근데 좀 참을 걸. 그래서 약간 네, 후회가 네, 되신다. 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실시간으로 와.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 5795님께서 네. 추다라크 추미애 대표님 환영합니다. 저도 70 개띠입니다. 예. 개띠. 그다음에 6520님께서 네. 추 대표님 오렌지색 옷 너무 예쁘세요. 이분은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예. 6520님은 아마 TBS 앱으로 시청하고 계신 것 같다. 왜냐하면 저 문자 시스템은 라디오에만 있거든요. 네. 이거 그럼 결합이 성공인데요. 결합이 된 거예요, 네, 두 팀. 와. 콜라보가 박수 성공인데요. 한번 치고. 자, 네. 그 다음에 네. 네 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내 딸이 네. 이게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 내 딸이 내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X를 드셨네요? 이야, 아니, 이거야말로 대박인데요. 부군께서 듣고 계실 텐데. 네. 보고 좀 계시거나. 들으라고. 들으라고? 네, 일부러 들으라고 들으셨어요? X를 드셨어요. 이제 그 마누라도 환갑이 됐으니 네. 보살핌이 필요하다. 야, 이게 제목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환갑이 됐으니 보살핌이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따님은 지금 부부가 같이 보살피지 않는 남편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제 남편은 제가 늘 믿고 있으면 잘하겠지 뭐 네,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네, 제가 좀 구애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든든한 동지인데 부부간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역까지 저희가 침투하면 너무 사생활 네. 침해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자, 기쁘다. 다섯 번째 OX 퀴즈 할게요. 자,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6월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걸그룹 노래나 부를 수 있다. 있다 없다. 아니 이건 오케이, 0 들었어, 5 들으셨어. 오 들으셨습니다. 원래는 아는 곡이 하나도 없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그건 뭐 제가 연습시켜 드릴게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번 6월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은요, 추미애 대표께서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무슨 춤이냐? 그것도 걸그룹, 아이돌 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요. 뉴스야, 이거. 뉴스예요. 이거 실화냐, 이거? 아니 저 공약이 아니,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공약이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추 대표님, 그 춤을 어디서 추실 거예요? 어디서? 장소. 최초의 공약인데 세계 정치사에 없는 예. 어디서 출까요? 예. 뭐 당사 같은데 비좁은 데서 하지 마시고. 광화문 어떠십니까? 광화문에서. 광화문의 특별 무대 위에서. 특별 무대를 만들어서 아니 이거는 저희가, 최고의 예.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정말 쫀쫀하게 왜 그러십니까? 네,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춤추는 거 가지고 또 최고 위까지 가요. 그래?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장소 어디로 하느냐? 하여튼 걸그룹 춤추는 거는 공약을 하신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장소는 하여튼 최고위에서 의견하시는 거예요. 아니, 광화문에서 추 대표님이 걸그룹 댄스 주시면 전 세계 언론이 다 취재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약속하신 거니까. 네. 예. 근데 제 의도는 걸그룹 춤인데 네. 결과는 막춤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환갑되셨는데 뭐. 환갑되신 분이 걸그룹 춤 막춤이라도 역시 춤이에야 이런 평가를 얻으실 겁니다. 예. 뭐 그나저나 안심을 좀 하고. 뭐 아이돌 그룹은 그렇고 조금 있다가 노래 한번 뭐 옛날 노래라도 얘기 나오기. 자, 청취자 여러분, 춤의 대표하고요 OX 퀴즈, 몸풀기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뭐 아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뭐 탄핵, 촛불 전국 대선에 문재인 정부 탄생, 뭐 격변기였는데 그 한복판에 추미애 대표가 계셨어요. 네. 자, 짤막하게 소개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눈물 겹도록 다시 생각해도 우리 국민이 위대했어요. 네, 제가 그 4강 외교를 하느라고 러시아, 중국 가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주권재민을 몸소 한 끈의 사건 사고 없이 100일 넘도록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광장에 나왔다. 그런데 이걸 질서정연하게 그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네. 보통은 그렇게 하면 미완으로 끝났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추 대표님 이게 TV 라디오 동시 생방송이라 라디오 듣는 분들은 너무 길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양해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동시 생방송이기 때문에. TBS FM, TBS TV가 동시에 하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도킹 방송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6월 13일인데요. 그 일부 언론은 이게 문재인 정부 평가, 중간 평가 성격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여당에 유리해요.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지방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긴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2017년 의미를 그 세계 정치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국민이었다잖아요. 근데 이 완결이 어디서 되느냐. 지방선거에서 되는 거예요.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이 촛불 시민혁명을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완성시키는 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거죠. 완성이다. 촛불혁명의 실생활에서 완성은 지방선거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문자로요, 청취자 728 하나님께서 문자가 쏟아지네요. 연결된 질문 같아요. 촛불혁명의 완성이 이번 지방선거다라고 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 중이지만 이건 야당의 지리 멸렬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와, 살벌한 질문을 그냥. 기자 질문 같은데. 기자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 여당은 이 정부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대신 욕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대안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후방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이 설령 존재감이 없더라도 그 뒷받침을 제대로 야물지게 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감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부에 그 결속을 다지면서 든든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다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8085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다른 분이신데요. 이것도 좀 대답하기 좀 껄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활동비 내역 공개 항소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라도 먼저 투명해지면 안 되는지요? 특활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것 때문에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으로 다 증빙이 되게 하자라는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님이 찬성을 해주시고 또 당론 발의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런 건 곧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그 촛불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촛불 때 뭐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내 생활이 바뀌는 대통령 이런 걸 굉장히 원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직접 좀 그 지방선거에 추미애 대표님께서 직접 좀 뛰셔서 선수로 좀 뛰셔서 서울시장 출마를 좀 해서 직접 그 역할을 좀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주문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선수로 뛴다 그러면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됩니다. 또 그 비대위 체제 아래에서 당 내부에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대위 체제로요? 네. 비대위 체제 안에서 차기 전대를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60일 안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선거하고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촛불이 준 사명의 완성이 지방선거 승리로 귀결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저는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깔끔하게 OX 퀴즈 한 번 더 하시죠. 좀 들어주세요. OX, 드세요. OX를 너무 좋아하시네. OX를 너무 한 번만 더. 최 선배님은 OX를 좋아하세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추미애 대표. 근데 내가 박수 치지?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갑자기 치게 됐어요. 영색이 또 전직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 추미애 대표 여기 출연하시는데 오늘 첫 프로그램이고 뭔가 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제일 화끈하게 그냥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박수 쳐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보니까 저 심리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니 저는 기사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의처증 내지 의부증이 있는 분 같았고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잠깐만요. 지금 이 질문하니까 2486님께서 그럼 OX 하세요, OX.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빨리 잡으세요, OX. OX. 자, 내려놓으시고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하다. 2486님 질문한 거야. 그럼 대통령 출마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거는 2486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자신가요? 네. 기자신가요? 직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한 청취자의 대통령 출마 의사를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직답을 회피했다. OX 카드를 2개를 붙잡고 있으면서 확실히 이 전직 기자 이걸로 뭐 답변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기사를 거의 써주고 계세요. 기사를 불러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그 정당 출입 기자들이 타이핑을 치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선거 얘기 나왔는데요. 그 추 대표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제 킹메이커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모두 당선시켰다고 하셨는데, 뭐 킹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별명을 그냥 킹메이커가 아니고 그냥 직접 킹이 한번 되시는 건 어떨까? 그 지지 찬동 고무하시는 거죠 지금? 지지 찬동 고무. 이거 뭐 방송에서 지지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인데. 걸리잖아, 그러면. 지금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 정당에서 지금 뭐 이제 선거 앞두고 다들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수도권하고 부산 우리가 세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면서 선물을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빨간 운동화. 추미애 대표님은 선물 뭐 받으셨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제 선물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선물. 일어나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딱 하면 대표님 지방선거 꼭 이기세요. 두 손 모아 빕니다. 뭐 추대비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열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지지와 응원의 문자 하트 이렇게 그 추불리 하면서 막 보내주시고 그게 얼마나
아침마다 저를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그 홍준표 대표의 전략은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믿는 구석이 없이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믿는 구석 없이? 대개는 믿는 구석 이시 시작을 하는데. 무슨 돈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대단한 어떤 백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믿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앞길만 보고 달린다였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각오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 별로 견눈질하지 않아요. 제가 준비를 잘하고 제가 겸손한 자세로 제 맡은 책임을 다하면 진인사 대천명이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쪽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저기 청취자분께서 또 4120님이 질문하셨네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주민소환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어떤 잘못, 막말, 망언에도 당내 지지도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 외에는 그 자리 유지하는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에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그 소환 제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만간 1월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개헌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개헌이 되겠냐라는 걱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하고 같이 곁투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연말 그 어느 즈음에 뭐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되겠냐 이런 회의론도 정치권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국회도 결국은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촛불 대선이 있게 된 것도 그 전에 탄핵 가결이 돼서인데 처음에 탄핵이 국회 구조로 봐서 가결을 된다라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었잖아요. 끝내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국민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 그대로 국회의원들 234명이 그대로 가결안에 찬성을 했어요. 아직은 개헌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집중하거나 또는 뭔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회초리를 들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스스로 한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겠는지 이건 거의 사회적 합의예요. 그 공당이 대선 전에 약속을 했었고 각 후보들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국민도 그렇게 믿고 표를 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반하는 정치 세력,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그 새로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로 통합된 통합신당과 3파전이 될 거냐 아니냐 딱 그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3파전이라기보다는 그 촛불 사명의 완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민주당의 자세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촛불 완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결집시켜내느냐 못 해내느냐 하는 그런 민주당의 과제인 것이지 무슨 타당이 뭐 어떻게 뭐 정치 이합 집산을 한다 한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이미 촛불을 들어서 이미 역사적으로 광물로 다 떠내려 보낸 건데 그분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 하던 버릇 그대로 뭐 빅텐트니 스몰 텐트니 뭐 합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님 5936님께서 실시간 질문해 주셨어요. 추 대표님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면 제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산호라면 참 인생 참 짧다.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이제 환갑이 됐으니.
인생 진짜 참 한가위 안 짧다여서 네. 참 이 정치를 하면서 네. 가족 간에 사실은 저 남편이 이 자리에서도 괜히 언급이 되지만 남편은 피해자예요. 네. 누구의 남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자기 철학이란 소신이 뚜렷한 남편인데 그런 남편에게 제가 시간을 내서 네. 뭐 같이 여행을 못 가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산호라면 가장 후회되는 거고요. 그래요. 역시 이제 뭐 정치적으로의 저의 이제 오점이라 그러면 조금 뭐 그런 정치적으로 잘못된 뭐 선택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휴 대표님께서 자꾸 환갑 강조하시는데요. 네. 저도 뭐 휴 대표보다 2년 후배입니다만 뭐 환갑이 요새 뭐 대세입니까? 환갑이라고 뭐 잔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요새 그러네요. 인생 100세 시대에 60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 모임이. 옛날로 치면 40살이라. 어디 지역위원회 가면 청년부장이 네. 68세더라고요. 저희 안성 동네 가면은요 이장님이 65이에요. 그러면 청년이라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청년, 야, 그렇군요. 제가요, 추 대표님 인터뷰가 막 무리고 하는데 저는 네. 다시 14층에 라디오 생방하러 가야 돼요. 같이 하면 아, 되죠. 네네. 너무 아쉽다. 근데 추 대표님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고 노래 좀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웬 노래. 애창곡이 뭔지 신청곡을 참. 하면은 제가 물을 드시는. 저 14층 라디오 올라가가지고 우리 추미애 대표님 신청곡이라고 틀어드릴 거예요. 무슨 신청곡 어떤 거 하실래요? 아까 그 후회되는 뭐 어쩌고 네. 이렇게 질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이제 갔더니 이제 역시 정치를 왜 했나 네. 뭐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신청곡이군요. 그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예. 이 사람 때문이다가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때문인 거죠. 그때는 때문이 아니고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 팔자타령 하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때문이 아니고 덕분이다. 덕분이다. DJ 덕분이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네, 덕분입니다. 그래서 신청곡이 뭐예요? 그분이 네. 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 목포. 목포. 네. 목포의 목포 새- 눈물. 목포의 눈물. 참 정치인한테 신청곡 받기 이렇게 힘드네. 근데 진짜 한 번도 제가 정당 출입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추미애 대표님 노래 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요? 아마 그래요 또. 저기 노래 한번 진짜 처음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목포의 눈물. 네. 자, 제가 한번 시작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사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앞부분 잠깐 해드리고 합격 불합격을 제가 이걸로 해드릴게요. 그게 자, 그 용도. PD 스타트. 목포의 눈물. 가물 저렇게 빨리 해야 돼요? 한 소절이라도 깊이 스며드는데 다시. 다시 하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예. 정치 진짜 여러분 빠르게 하네. 정치 여러분 추미애 대표가 네. 이난영 씨의 목표의 눈물을 좀 이따 하실 세계 거예요. 최초로 자 스타트. 사고의 밴 노래. 그만해. 됐어. 많이 봐주시네. 많이 봐주시네. 대표님. 네. 앞으로 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노래 한마디 하라면 네. 이거 뭐 옛날 노래도 좋지만 요새 아이돌 스타 이런 알았어요. 노래 아까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했으니까. 그래야지 청년들하고 교감도 하죠. 뭐, 그냥 이행하겠습니다. 저 네. BTS라고 아세요?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그 알죠. 걔네들이 하는 노래 있잖아요. 고민보다고 이 정도는 하셔야지. 아니, 알았어요. 유세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 저 과외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쉽지만 이제 올라가고요. 제가 요번에 취입한 노래가 있어요. 대표곡. 네. 저 어떤? 가수예요. 인생 무인이. 한번 틀어보세요. 인생 무인이. 네. 자,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발짝 꼬여보니 콜라보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밖에 나오지 않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세계 최초로 있었던 저희가 TBS FM 그리고 TBS TV 동시에 나가는 동시 생방송 콜라보레이션 생방송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웃음을 어떻게 정리를 못하고 계세요. 최일구 앵커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아마도 지금 이 스튜디오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지금 굉장히 무겁게 인터뷰를 하다가 오늘 재밌게 아주 가볍게 재밌게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TBS TV 앱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 이제 정치 뉴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8개월은 좀 어떻게 집권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8개월 아니고 7개월밖에 안 됐어요. 7개월밖에 안 됐나요? 5월 9일이니까. 그러네요. 계산은 작가님이 잘못 써주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잘못 읽었어요. 7개월입니다, 7개월. 예. 그 기대라는 건 당장의 어떤 큰 성과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고 알게 된 거고요. 국정의 공백을 메우면서 안정 있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무거워하는 분이거든요. 말의 구속을 느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의 공약,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실천을 하겠구나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번 주가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일, 오늘이 금요일인가 싶은 정도로 기자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남북 관계,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전쟁 위협 속에 있다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은 이 지금 북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핵무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북한 핵만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리가 없는 것이죠. 또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대화를 해서 그걸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야 정치권이 이걸 그냥 자꾸 깎아내리면서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이 안보, 또 북한 핵 위협만큼은 또 그걸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한반도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정치권이 같이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좀 잘 따라오시죠? 오히려 제가 이 4강 외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화를 해야 된다,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이 제가 중국에도 가서 여러 나라의 정당 대표들이 와서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 옆에 미국 대표가 오셨어요. 당신네 나라는 북한에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라인으로 대화를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대화 수단이 없고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 건데요? 그렇게 물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창피했어요. 우리는 말로만 통일하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걸 남북의 상황을 알게 되면은 빨리 접촉하고 자꾸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의 변화를 함께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북한의 고립이 김정은 본인이 고립을 시키는 것도 있는 거지만 또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있다. 북한 주민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왜
더 통일을 바라는 네. 대한민국이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당장 그 9일 날 그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요. 그 의제를 여쭙기 전에 지금 TBS 앱에서 TV에도 게시판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에만 저 질문을 쓰시지 마시고 TBS 앱 텔레비전 게시판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추미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 많지 않지만 제가 팍팍 대신 여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일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오랜만에 열립니다. 진짜 그 1년 2개월 만에 지금 저희가 그 연락 채널도 가동을 새로 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먼저 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이거 비핵화 대화하지 않으면 왜 만나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거고요. 자,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첫날 밤에 야, 우리 또 아이 여태까지 못 낳았으니 아이 몇 날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신년사에 밝힌 대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만나겠다 이런 거니까 처음에는 올림픽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평화의 달성은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단계까지 자꾸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주제로 하면서 분위기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운명이 걸린 평창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그냥 체육 대회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한반도의 평화가 길게 가게 다시는 이제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 적폐청산 구호를 외쳤지만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제 저작거리 저희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불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받던 사람들이 요것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또 잘리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요양보호사 그리고 뭐 아파트 경비원 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네, 우선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뭐 피로감이 있다 이런 말을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자 피로감이 있으니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가 승인하자.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마찬가지예요. 적폐청산은 자 이승만 독재의 적폐가 있었고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있었고 그런 잔재들이 쌓여서 박근혜 정부는 그 부패와 또 이 부정으로 시작된 대선 그거 한 번도 밝혀내질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7달 됐다고 이제 필요하니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생 문제도 풀지 못해요. 그런 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면 그 민생 문제 중에 최저임금 문제는 오늘도 참 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몽땅 다 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 우리가 가구당 수천 원만 부담하면 10,000원도 아니에요. 월 몇천 원만 더 부담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왜 해고를 하고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맡기면 우리가 주는 돈이 오히려 용역회사에 더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갑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 정치권도 타협을 붙일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처럼 본인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 정부가 제안을 해서 국회가 승인한 그 3조 원의 기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정부가 올해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그런
민생을 살리는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대로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좀 믿음을 주는 정치가 되니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지켜보는 맛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찌됐든 그 정부는 좀 하려고 하는데 또 국회가 좀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또 국회에 어쨌든 원내 야당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은데 지금 당장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라든가 여러 쟁점이 좀 엮여 있습니다. 올해는 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니까 기본권을 자꾸 해석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소 독점주의 이런 그 검찰에만 전용적으로 있는 것들이 무슨 경제 질서에 대해서 위반이 있으면은 뭐 공정위도 고발권이 있고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좀 검찰에만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요소요소의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검찰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영역들에서 고발 기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권력과 검찰은 유착이 쉬운 겁니다. 권력과 한통속이 되니까 바로 그 적폐가 생기고 그 나라까지 혼용 무도가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검찰 권력도 공수처를 통해서 나눠 놓으면 훨씬 정의로운 사회로 지름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국민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오로지 야당만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이 어느 선까지는 인내를 하다가 결국은 국회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만 믿고 하는 정치도 중요한데 또 국회 안에서 설득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설득을 지표하게 하는데요. 미안스럽게도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바로 지금 그 스스로 정선에 있는 그 뭔가요? 카지노 얘기하는 강원랜드의 뭐 그 취업 비리에 엮여 있고 하다 보니 뭐 이게 국회가 법사위에서 그냥 꽉꽉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를 통째로 책임을 묻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법사위에서 다 좌초됐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제 한번 그때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저도. 버틸 수 있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TV 앱을 통해서 TV 게시판으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리지화님, 이지화님, 리지화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추미애 대표님, 남북이 하나 되면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참 바람직하죠.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러시아를 가서 러시아가 이제 그 도킹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국가로는 참여를 못하고 이제 개별 참여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 참여도 주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IOC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선수 안 보내겠다. 뭐 이런 지점에 이제 제가 가서 개별 선수가 오시도록 하고 그러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왜냐하면 국가도 못 부르고 국기도 개항을 못하고 하니까 제가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추미애 대표님께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빅토르 안 같은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 민속 의상이 있으신가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정말이요? 주코프 러시아 IOC 위원장이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참여하겠다. 그때 참여가 결정된 거죠. 정말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는 당신이 주코프 위원장이
한복을 입고 한국 팀을 응원하겠다였어요. 러시아마저도 그러한데 우리가 저렇게 남북이 하나 돼서 이렇게 단일 팀으로 딱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건 이미 이제 이 선발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네. 토너먼트에 이렇게 이렇게 다 조편성이 다 돼서 우리의 희망은 그러하나 뭐 응원 정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저 정도 저분의 질문은 아마 다음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할 수 있나? 이 질문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좀 공동 이미 이제 조추첨이 됐고 끝났기 때문에 끝나서. 아마 나중에 남북 공동으로 한일 월드컵 하듯이 지금 그런 의미 같아요.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냐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 그런 희망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 평창을 통해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그 광화문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걸그룹 아이돌 스타의 노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춤추고 그 어떤 공약보다 참 어려운 공약을 강요를 당해서 지금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으시고 응원하는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집권당 대표로서도 약속을 드렸지만 또 한러 친선협회 회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마찬가지 그 국민의당 의원님들 모두 함께 갔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 다 친선협회 회원이기만 하면 러시아 민속 의상 입고 응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사진 바꾸셨다면서요? 그랬어요? 네. 그건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아니. 아는데 어떻게 장 부장이 바쁜데 거기까지 관심을 주는지 뿅 놀랐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뭐 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의도. 그렇죠. 저는 정치인들이 SNS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밤잠 안 주무시고 SNS도 하시는구나. 때로는 뭐 늦게 자니까 뭐 늦을 때 어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건 꼭 답변을 해주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답장을 해주죠.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게요. 재밌으시죠?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해 굉장히 전쟁 위협이 컸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이슈가 많은 지방선거도 그렇고 개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기본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개헌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국민적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기회에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개헌은 사실 뭐 그 국회가 3분의 2가 개헌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의사 묻기 이전에 국회가 먼저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된 것이죠. 그래서 국회도 국민 80%가 개헌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개헌이라는 건 사실은 촛불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한마음이었어요. 국민 촛불 들지 않은 국민들도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 기본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 기본권을 정말 주권 재민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겸손하게 이걸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전부 공권력은 굉장히 얄팍하다. 국민을 버리더라. 이런 절박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은 어떤 다른 때의 헌법보다 글자 하나 고친다고 권력구조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권재민의 헌법이어야 되고 그 기본권을 확고하게 권력자들이 다 헌법기관이 다 존중한다, 실천한다가 되는 그런 헌법이어야 된다라고 국민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들 그런 결심이 아직 국회가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참으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주권 재민의 그런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촛불이 승인한 대통령. 다른 때와 달리 그냥 정권 교체가 됐다가 아니라 촛불이 승인한 대통령 유일한
대의기관이 이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도 국회의 과반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하게 돼 있는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주권 재민의 원리가 기본권의 그 확고함이 철저하게 돼 있는 그런 헌법이라 저는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가 그 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이 가만 계실 리가 있겠어요? 또 촛불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촛불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 정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고 그 심판은 지방선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개헌안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회초리를 국민이 또 든다라는 것인데 분리해서 회피한다면 실제로 진짜 불리해지는 거죠. 그걸 회피했을 때는 그걸 이 자리에서 똑바로 저는 전하고 싶어요. 분리해서 하면 정말 자유한국당에 불리해진다. 정말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신년 저희가 특집 인터뷰로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 사랑하시는 수많은 애청자들께 새해 신년 덕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개띠해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면은 우선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 돈이 좀 물 흐르듯이 돈이 안 보이잖아요. 내 주머니에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 여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새해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미애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러면 제가 이걸 또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겠죠? 센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구와 장윤선, 장윤선과 최일구. 건수만 있으면 합친다. 시사와 예능을 넘나드는 TV와 라디오의 콜라보레이션. 허리케인 파이터. 지난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격변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국정농단 사태는 정상적인 국가의 건설을 바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까지 이어졌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들이운 어둠의 적폐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있었습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을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대구의 딸, 호남 며느리 추다르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고 6.13 지방선거 전망과 개헌, 그리고 남북관계 복원 방향성까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청취자 여러분,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여기는 1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TBS TV하고 라디오가 결합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방송, 그 역사적 도킹을 시도합니다. 결합의 주인공은? TBS TV에서 금요일마다 방영되는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와 TBS FM의 오후 2시 프로인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각자 방송하는 두 프로그램이 허리케인 파이터로 뭉쳤습니다. 박수! 저희끼리만 박수 치네. 민망한데요. 저희 두 사람이 앞으로 정말 좋은 건수만 있으면 앞으로 함께 뭉칠 겁니다. 맞죠? 맞죠.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결합 생방송을 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예고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예고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요. 추미애 대표님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키나르크, 예, 아이고. 두 분의 결합을 네.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지금 추미애 대표가 3층에 뉴스 스튜디오로 좀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추 대표님, 저희가 텔레비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라디오. 지금 교통방송 라디오로 지금 방송되고 예.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네. 라디오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동시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그 처음 있는 시도예요. 그럼요. 미디어 역사상 혁명적인. 세계 최초라니까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추 안 하는 대표님도 거죠. 예. 방송 많이 출연하셨지만 네. 이 TV와 라디오가 동시 생방으로 되는 네. 경우는 처음 경험하지 않으실까 그럴 것 같아요. 세계 최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에 모신 우리 그 추미애 대표님은 정말 역대급이십니다. 제가 알아봤더니요. 네. 국가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최일거 앵커님? 어떻게 돼요? 네. 권력설. 7위. 와, 엄청 높은,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7위. 대단하시구나. 넘버 7. 네. 대단한 분이 지금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건데요. 그리고 최초의 집권 여당 여성 대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 5선이면은 4 곱하기 5하면 20. 엄청난.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여성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정말 추미애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저 상의를 오렌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렌지. 네, 너무 추 아름다웠어요. 대표님이 또 58년 황금 네. 개띠해시잖아요. 네. 네.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던데 58년 황금 개띠 정치 네,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네, 제가 좀 구애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든든한 동지인데, 부부간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역까지 저희가 침투하면 너무 사생활 네. 침해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자, 기대돼요. 5번째 OX 퀴즈 할게요. 자, 이거 진짜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6월달 지방선거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걸그룹 노래나 부를 수 있다. 있다 없다. 이건 오케이, 0 들었어, 5 들으셨어. 원래는 아는 곡이 하나도 없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그건 뭐 제가 연습시켜 드릴게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번 6월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은요, 추미애 대표께서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무슨 춤이냐? 그것도 걸그룹 아이돌 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뉴스야, 이거. 뉴스예요. 이거 실화냐, 이거? 저 공약이 아니,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공약이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추 대표님, 그 춤을 어디서 추실 거예요? 어디서? 장소. 최초의 공약인데 세계 정치사에 없는 어디서 출까요? 뭐 당사 같은데 비좁은 데서 하지 마시고. 광화문 어떠십니까? 광화문에서. 광화문의 특별 무대 위에서. 특별 무대를 만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정말 쫀쫀하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춤추는 거 가지고 또 최고위까지 가요.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장소 어디로 하느냐? 하여튼 걸그룹 춤추는 거는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소는 하여튼 최고위에서 의견하시는 거예요. 아니, 광화문에서 추 대표님이 걸그룹 댄스 추시면 전 세계 언론이 다 취재할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약속하신 거니까. 네. 근데 제 의도는 걸그룹 춤인데 결과는 막춤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환갑되셨는데 뭐. 환갑되신 분이 걸그룹 춤 막춤이라도 역시 춤이에야 이런 평가를 얻으실 겁니다. 뭐 그나저나 좀 하고. 뭐 아이돌 그룹은 그렇고 조금 있다가 노래 한번 뭐 옛날 노래라도 얘기 나오기. 자, 청취자 여러분, 추미애 대표하고요 OX 퀴즈 몸풀기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뭐 아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뭐 탄핵, 촛불 전국 대선에 문재인 정부 탄생 뭐 격변기였는데 그 한복판에 추미애 대표가 계셨어요. 자, 짤막하게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눈물 겹도록 다시 생각해도 우리 국민이 위대했어요. 네, 제가 그 사강 외교를 하느라고 러시아, 중국 가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주권재민을 몸소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100일 넘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광장에 나왔다. 그런데 이걸 질서정연하게 그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미완으로 끝났거든요. 맞아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추 대표님 이게 TV 라디오 동시 생방송이라 라디오 듣는 분들은 너무 길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양해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동시 생방송이기 때문에. TBS FM, TBS TV가 동시에 하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도킹 방송이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요. 6월 13일인데요. 그 일본론은 이게 문재인 정부 평가, 중간 평가 성격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여당에 유리해요.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지방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긴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이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2017년 의미를 그 세계 정치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국민이었다잖아요. 근데 이 완결이 어디서 되느냐. 지방선거에서 되는 거예요.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이 촛불 시민혁명을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완성시키는 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거죠. 완성이다. 촛불혁명의 실생활에서 완성은 지방선거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요. 청취자 728 하나님께서 문자가 쏟아지네요. 연결된 질문 같아요. 촛불혁명의 완성이 이번 지방선거다라고 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 중이지만 이건 야당의 질의멸렬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와, 살벌한 질문을 그냥. 기자 질문 같은데. 기자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 여당은 이 정부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대신 욕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대안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후방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이 설령 존재감이 없더라도 그 뒷받침을 제대로 야물지게 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감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부의 그 결속을 다지면서 든든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다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8085님께서 또 질문해 주신 게 있어요. 다른 분이신데요. 이것도 좀 대답하기 좀 껄끄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활동비 내역 공개 항소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라도 먼저 투명해지면 안 되는지요? 특활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것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으로 다 증빙이 되게 하자라는 법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님이 찬성을 해주시고 또 당론 발의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런 건 곧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촛불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촛불 때 뭐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내 생활이 바뀌는 대통령, 이런 걸 굉장히 원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직접 좀 그 지방선거에 추미애 대표님께서 직접 좀 뛰셔서 선수로 좀 뛰셔서 서울시장 출마를 좀 해서 직접 그 역할을 좀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주문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선수로 뛴다 그러면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됩니다. 또 그 비대위 체제 아래에서 당 내부에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대위 체제로요? 비대위 체제 안에서 차기 전대를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60일 안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선거하고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촛불이 준 사명의 완성이 지방선거 승리로 귀결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저는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깔끔하게 OX 퀴즈 한 번 더 하시죠. 네. 좀 들어주세요. OX, 드세요. OX를 너무 좋아하시네. OX를 너무. 한 번만 더. 네. 최 선배님은 OX를 좋아하세요. 자, 이번 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추미애 대표. 근데 내가 박수 치지?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갑자기 치게 됐어요. 명색이 또 전직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 추미애 대표 여기 출연하시는데 오늘 첫 프로그램이고 뭔가 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제일 화끈하게 그냥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박수 쳐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보니까 기다리셨던 저 심리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니 저는 님들 얘기 나왔는데 추 대표님 58년 10월 23일생이더라고요. 네, 번쩍번쩍 빛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60년 10월 20일생이거든요. 대표님 제가 70년 개띠입니다. 제가 70 개띠. 띠동갑이시네. 이렇게 또 띠동갑을 여기서. 뭐 연식 들통 다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만해야 되는데. 비밀도 폭로되고. 그러니까요. 네. 참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그 58년 개띠분들 중에 뭐 추미애 대표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58년생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유승민 대표, 김부겸 행자부 장관, 모두 여의도 자름 줍는 거물급들인데 누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센 분도 있고. 목소리가. 맞는 얘기 같아요. 목소리가 센 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거명한 분 중에 누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뭐 기로서 누가 세냐 그러면 제가 아닐까. 추미애가 제일 세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게 그 동갑들이시잖아요. 만나시면 반말하십니까? 아니요. 동갑인 줄 모르고 지냈어요. 지금까지? 동갑인 줄 올해 모르고. 개띠 해 되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유승민 대표는 제 경북여고 동창의 남편이니까 원래 알아서 개띠인 줄 알았어요. 친구 남편.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개띠라는 건 개띠 해가 되어서 알았어요. 혹시 나보다 좀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 좀 액면가로? 좀 어리실 거다. 어릴 거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하여튼 추미애 대표님 방송 섭외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오늘 이렇게 장윤선 기자 덕분에 이렇게 또 섭외해서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고지해 드릴게요.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한테. 맞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해서 추미애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거, 이게 궁금하다. 나 추 대표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문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해서 추 대표님한테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 대표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비밀리 준비했어요. 지금 이상한 것도 있고. 이게 뭔 소리야.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실로폰도 있고. 저희가 OX 퀴즈 한번. OX 퀴즈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께 저희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제작진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드려야 몸풀기 퀴즈. 자, OX 알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내가 팔짱 끼면 부담스러워한다. OX. X. 좋아하시던데요. 좋아하시던데요. 그리고 오늘은 왜 안 끼워주느냐 이렇게 다시. 그래요? 대시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지금 지난번에 청와대 가셔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가운데서 딱 끼고 가요. 그런 거 있었고 홍준표 대표하고도 또 팔짱 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두 분 좋아하시던데요. 임종석 실장하고 장하성 실장 두 분은 만면의 미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홍 대표는 약간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약간 홍준표 대표하고 언제 팔짱을 꼈던 상황이었죠, 그때가? 이제 대표가 되셔서 이제 예방 차원에 인사를 오셨는데
잘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팔짱을. 모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끼웠더니 네. 급 당황 버전이었어. 자, 두 번째 OX 퀴즈 한번. 네. 자, 지금 뭐 그림이 저기 나가고 화면에 있네. 저렇게, 나오네요. 예. 아이, 좀 저 상황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아니, 진짜,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지금. 지금 청와대에서. 그림은 청와대에서, 예, 저런 홍준표 사진이 대표하고 나가고 아까 있어요. 그 사진 또 나오고. 네. 네. 저 사진은 누군가요? 지금 정무수석 새로 되신 한병도 정무수석. 수석. 네. 네. 네,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팔짱을 끼셨는데, 네. 저희들하고도 이따 팔짱 한번 껴주시죠. 네. 최근에 앵커님하고도 팔짱 한번 끼고. 금방 네. 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끼워달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예. 팔짱 끼면 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맙고요. 서로 찍어주시는 자, 거예요. 두 번째 OX. 예. 네, 두 번째 OX 가겠습니다. 저기 깜짝 놀랐는데요. 자, 채시라 닮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나는- 실화냐? 이거 실화냐? 나는 채시라를 닮았다. OX. OX. 전적으로 자, 공감하면 O냐 X냐? X.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O냐 X는. 아니, 저는- 걱정이 X를 드셨어요. X를 드셨습니다. 아니, X를 제가 드셨습니다. 이게 오를 들면 예. 최시라 씨가 예. 이의 제기하면 무너지잖아요. 야, 역시 그런데- 훌륭하세요. 예. 야, 김대중 소송에 데뷔하신 건가 네, 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저를 만났거든요. 네. 되시기 1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네. 저를 첫눈에 최시라를 닮았네요 이러셨어요. 오. DJ 대통령께서. 네. 그렇군요. 김대중 대통령님 거짓말 하시나요? 안 제가 하시죠. OX로 네. 안 하시죠? 그 X를 드셔야죠. 아니, X 표시가. 아니, 누가 사회자고 누가 게시트예요? X. 김대중 대통령은 X.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합니다. 예. 지금 네. 화면에 추다르크 지금 한눈에 알아본 DJ 천마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을 채시라 씨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TBS TV 앱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제가 볼 너무 때는 똑같이 뭐. 생기셨는데요. 완전히 예, 똑같네요, 복잡하네요. 똑같아. 예, 예. 너무 같아요. 장 부장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아마 이거 들고 주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는 옵니다. 오마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OX. 세 번째 네. OX 퀴즈. 몸풀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 그 채시라 닮았다고 생각하시면서 O를 들고 싶은데 그랬어요. 괜히 인기 관리하시느라고 X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몸풀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자, 세 번째 OX 퀴즈. 자, 시원하게 질러놓고 왜 그랬나 후회한 적이 있다. 네, 있죠. O를 들으셨어요. 지금 방금 후회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X 예. 들으시려고 이 들었다가 문제 취지가 뭐죠? 장 기자님? 실제로 왜냐하면 그 정치권 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네. 그 이제 막말 뭐 이렇게 또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실제 제 말은 막말이 아니고 할 네. 말인데 네. 할 말은 네. 본인 손해 보더라도 반드시 하고야 만다 그거죠. 소신. 네, 네. 그래서 막말이 아니고 할 말이었다. 네. 근데 좀 참을 걸. 그래서 약간 네, 후회가 네, 되신다. 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실시간으로 와. 문자가 들어왔어요. 네. 5795님께서 네. 추다라크 추미애 대표님 환영합니다. 저도 70 개띠입니다. 예. 개띠. 그다음에 6520님께서 네. 추 대표님 오렌지색 옷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계신 것 근데 같아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예. 6520님은 아마 TBS 앱으로 시청하고 계신 것 같다. 왜냐하면 저 문자 시스템은 라디오에만 있거든요. 네. 이거 그럼 결합이 성공인데요. 결합이 된 거예요, 네, 도킹. 와. 콜라보가 성공이다. 한번 자, 네. 그다음에 네. 네 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내 딸이 이게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 내 딸이 내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X를 드셨네요? 이야, 아니, 이거야말로 대박인데요. 부부께서 듣고 계실 텐데. 네. 보고 좀 계시거나. 들으라고. 들으라고? 네, 일부러 들으라고 들으셨어요? X를 드셨어요. 이제 그 마누라도 환갑이 됐으니 네. 보살핌이 필요하다. 야, 이게 제목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환갑이 됐으니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따님은 지금 부부가 같이 보살피지 않는 남편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제 남편은 제가 늘 믿고 있으면 잘하겠지.